안녕하세요. 자, 2026 유아이명 1차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을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응시자 선생님들께서는 수험표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험표는 칼라 프린터로 출력하셔야 됩니다. 칼라 프린터로 출력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칼라 프린터로 반드시 출력하시고요. 또 이면지 출력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수험표의 앞뒷면에 메모나 낙서를 당연히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권에 낙서하면 안 되는 것처럼 수험표에도 낙서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수험표를 반드시 칼라 프린터로 출력해서 한 2부 정도를 가방 이렇게 각각 다른 곳에 넣어두시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의 성격 같으면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시면 한 장을 나중에 버리더라도 그렇죠. 그게 더 마음 놓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 번호가 포함된 여권이라든지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신력 있는 신분증이라야 합니다. 학생증 이런 거 안 됩니다. 자, 그래 수험표, 신분증 반드시 챙겨주세요. 자, 그날 주민등록증 안 갖고 왔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수험표, 신분증 요거 반드시 챙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사인펜 안 되고요. 자, 지금 이미 선생님들께서 어떤 필기구를 할 건지 다 정하셨겠지만 아직 안 정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정하셔서 검은색 필기도구 동일한 종류를 여러 자루 사셔가지고 필통에 넣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답안 연필 안 됩니다. 번지는 거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있잖아요. 흰색 수정 테이프. 답안 지울 때는 그거 쓰시면 안 돼요. 답안은 절대 화이트로 수정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수험번호 마킹 부분 이런 거는 이제 수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화이트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손목시계는 아날로그여야 합니다. 아날로그 손목시계여야 합니다. 디지털 전자시계라든가 저처럼 스마트워치 안 됩니다. 스마트워치 다 안 되고요. 그리고 시험장에 시계가 있을 테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틀리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시계가 잠자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시험장에서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시험장 시계가 10분 빨라요. 나 저것 때문에 시험 못 쳤어. 그거 안 돼요. 선생님 책임이에요, 다. 자, 그러기 때문에 왜 우리 수능 시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날로그 시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탁상 시계, 스톱워치 당연히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별도의 점심시간은 없기 때문에 물하고 그다음에 각자 쉬는 시간에 조금씩 드실 거 이런 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지금 제가 서울시 공문을 이제 샘플로 갖고 왔어요. 제가 이제 해마다 이 지역 저 지역 다른 공문을 갖고 오는데 오늘은 서울시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 공문 어디 있냐면요. 선생님들 시험 장소 공고 난 그 페이지에 보면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요 공문이 올라와 있어요. 자, 그래서 시험 일시 보시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시험장 개방 시간은 7시 20분이고요. 시험실 입실은 8시 20분까지 완료되어야 해요. 자,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7시 20분에 들어갈 것 같아요. 한 7시 10분이나 7시까지 가서 그 근처에 잠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대기하다가 바로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좀 일찍 가서 자리 잡고 앉아서 책도 보고 좀 가만히 있거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지역마다 틀려요. 지역마다 틀리니까 선생님들 각 지역에 그 공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시에 문 여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8시 20분까지는 입시를 완료하셔야 돼요. 9시부터 시작이니까 10분 전에 가지 그러시는 선생님들 안 계시겠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8시 20분까지 서울은 입실 완료이고요.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공문 출력하셔가지고 시험장 개방 시간과 그 다음에 시험실에 입실하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그 전에 입실해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날 또 엄청 추울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아직은 그렇게 춥진 않은데 그날 돼서 또 확 추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은요, 이제
겹겹이 조금 입으시는 게 좋죠. 추울지 더울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교실 안은 또 히터를 많이 틀어줘가지고 또 막 더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얇은 옷 위에 이제 몇 개 껴서 입을 옷 이런 걸 갖고 가시면 담요 같은 건 덮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지퍼 잠그면 되니까 지퍼 잠그고 입고 있을 수 있는 옷 이런 거 이제 한 개 정도 더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얇은 옷이랑 지퍼 잠궈서 입을 수 있는 거 이 정도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담요 같은 건 덮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자, 1교시는 논술, 그렇죠? 여기 논술형, 논술 답안지입니다. 자, 시험 시간은 60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 쉬는 시간이 40분 되죠? 40분 동안 쉽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A 또 70분 보는 거고 단답, 서술 같이 나오죠. 보통 단답과 서술을 섞어서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자, 3교시도 역시 여기 쉬는 시간 40분 동안 쉬고 나서 또 70분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바뀌어서 교육과정 A에 사회관계 영역이 교육과정 A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예전과 같고요. 그 다음에 신체운동 건강 영역이 교육과정 B로 또 넘어왔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자 시험장 뭐 이런 거 다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수험표 출력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험 시간 관리 전적으로 다 수험생 책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시계 준비하셔서 시간 안배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8시 20분까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8시 20분까지 입시를 하시기 바라고 각 지역마다 입시 시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험 응시자 소지 반입 금지 물품이 있습니다. 자, 휴대전화, 통신, 전자기기는 소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만약에 갖고 들어가셨다면 근데 갖고 들어가실 필요 뭐가 있어요? 가족에게 다 맡겨놓고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갖고 가셨다 그러면은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 시간 중에 휴대전화, 통신,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냥 소지만 하고 있었어도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자, 그래서 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제출하거나 아니면 가족에게 보관해놓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소지 반입 금지 물품 한번 목록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넷북, 디카, 전자사진, 카메라 펜, 캠코더, 전자계산기, 디지털 전자시계, 그다음에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워치 안 됩니다. 스마트 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전자담배, 이어폰도 안 됩니다. 자, 이어폰 등 모든 통신 전자기기는 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소지 반입 금지 물품 이거 갖고 갔다가 이렇게 발각돼서 중간에 이렇게 퇴실당하는 분들도 봤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답안 작성할 때 여기 보시면 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용 사인펜 요거 쓰시면 안 됩니다. 컴사하고 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시험 시간에 모자티, 후드티나 모자 뭐 이렇게 모자 쓰시면 안 되고요. 장갑, 귀마개, 무릎 담요 이런 거 다 쓸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 자, 시험 시간 중에 지정된 시간 내에 1회에 한해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 시작 후 20분 후부터 시험 종료 10분 전에 화장실 가실 수 있는데 자, 화장실 이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이 시험 시간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자, 이런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시간이 임박해서 답안지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교체를 해주지만 종료 시각까지 작성이 덜 되면 기다려주거나 그러진 당연히 않습니다. 자, 그리고 명심하실 거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할 경우에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처리하기 때문에 시간을 잘 맞춰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수험표를 혹시 못 갖고 갔다. 그런 선생님들은
시험장 학교의 행정실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자, 8시 10분 전까지 전부 다 출력은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정행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까지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선생님들 각 지역의 모든 공문들 자,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제시하는 논술 교육과정 또 여기 응시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논술 응시자 유의사항입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검은색 펜을 이용해서 상단에 컴사 쓰는 거 아니에요. 검은색 펜으로 성명과 수험 번호를 기재하고, 자, 만약에 이제 틀린 게 있다 이러면 흰색 수정 테이프 사용할 수 있어요. 답은 수정 테이프 쓰시면 안 되는데 수험 번호는 수정 테이프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필이나 지워지지 않는 펜,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만약에 이제 여러 종류의 그냥 똑같은 종류의 펜을 갖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쓰다가 만약에 잉크가 떨어졌다 그러면 똑같은 색으로 교체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 거를 쓰시지 중간에 이제 떨어지지 않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초안 작성 용지 사용하실 수 있고, 답안 작성하실 때는 하위 문항의 번호 또는 기호를 함께 써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밑줄이나 기호 이런 것들은 쓰시면 안 되고요. 교정 부호는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3가지 쓰세요 이러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쓰시면 돼요. 3가지 쓰라고 그랬는데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런 거 써도 채점 안 되니까 가지수만큼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답안을 수정하실 때는 2줄을 긋고 수정하시면 됩니다.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은 사용하지 마시고요. 2줄 이렇게 그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긋고 입니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개인정보 절대 노출하시면 안 되는 거 너무 당연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 또 응시자 유의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수험표, 수험번호, 컴사 말고 일반 검은색 볼펜으로 쓰시고요. 잘못됐으면 수정액으로 지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검은색 필기구 역시 마찬가지로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해서 또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줄이 모자란다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가로선을 그어서 줄을 추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만약에 우리가 답안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답안지가 이렇게 생겼으면 1번이다. 여기 1번 문제 쓰는 거다. 그러면 원래 줄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다가 중간에 줄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렇게 추가해서 요 사이에 쓸 말이 너무 많으면 요즘에는 서술답이 많기 때문에 막 칸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땐 2줄로 이렇게 갈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답을 쓸 때 하위 문항의 번호 또는 기호와 함께 작성하시면 됩니다. 뭐 기억, 니은,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항에서 요구하는 가지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거 2가지 쓰라 그랬으면 둘째까지만 쓰시면 되고 3가지 쓰라 그랬으면 셋째까지만 쓰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구한 가지수까지의 내용만을 답안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답안은 채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자, 문항 번호를 임의로 수정하는 거예요. 내가 1번, 2번 했는데 잘못하다가 이거 여기 3번, 2번하고 3번 바뀌었어요. 화살표 쭉 막 문항 번호 막 바꾸고 그런 거는 채점하지 않습니다. 문항을 바꾸어 작성한 다음에 화살표로 표시한 경우 이거는 답으로 쳐주지 않으니까 답안지를 그 문항 번호에 맞게 딱딱 쓰는 연습 지금부터라도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안란 이외의 공간에 문항 번호란, 답안지 여백 이런 데다가 작성하시지 마시고 네모 칸 안에만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지선 유아명에서는 1월부터 답안지 쓰는 연습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다 잘하시겠지만 그날 또 떨려가지고 잘못하실까봐 혹시나 그리고 제 강의를 안 들으셨던 선생님들도 이 영상은 또 보실 수 있잖아요.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지선 유아명에서는 1월부터 충분히 연습해 왔죠. 자, 혹시 연습이 자신 없다 이러면 다시 한번 해보세요. 1월부터 쭉 했으니까 우리는 1월부터 답안지 쓰는 연습 정말 열심히 해서 아마 못하시는 분은
안 계시리라고,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래도 다시 한번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연필로 작성하면 안 되고 수정 테이프 쓰시면 안 되는 거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이렇게 긋고 답안지 뭐 이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암시하는 표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단 수험번호는 꼭 쓰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가 시험장 유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선생님들 응시자 유의사항 꼭 기억해 주시고요. 2026 유아일명의 합격의 주인공은 바로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지선과 함께한 대학 교수진들과 함께 공부한 선생님들 꼭 합격하실 겁니다. 그래서 응시자 유의사항 하나에 이르기까지 다 주의해서 정말 꼭 합격하고 돌아오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험 끝나고 바로 2차에서 우리는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직진해서 쉼 없이 달립니다. 우리의 목표는 합격이기 때문입니다. 최종 합격의 그날까지 이지선은 선생님들과 함께합니다. 1차 합격의 날이 머지 않았으니까 반드시 1차 합격이 될 거니까 끝나자마자 곧 저와 함께 2차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